반갑습니다, 여러분. 2주차 2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차 시수업에서는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두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에서 주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사용자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명령어 집합인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가 동작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없던 고대의 컴퓨터부터 최초의 프로그래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2주차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내용은 컴퓨터의 기초에 대한 것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현대의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과 하드웨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학습 목표는 1. 컴퓨터의 동작 원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이해한다. 3. 컴퓨터의 구조를 살펴본다입니다. 1차 시에서 학습한 내용은 학습 목표 1과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컴퓨터 동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학습 목표 3에 해당하는 컴퓨터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컴퓨터 동작 원리를 보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적인 컴퓨터의 기본사항 3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적인 컴퓨터는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이라기보다는 디지털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 아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입력해 넣어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내부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과거의 컴퓨터들은 기계적 장치를 사용한 수치 계산기였습니다. 기계적 장치는 기어, 바퀴, 레버 등의 기계적 장치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움직이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파스칼의 계산기는 톱니바퀴의 동력이 사용된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입니다. 이전 시간에 학습했던 찰스 베비지의 해석기관도 일종의 기계식 범용 컴퓨터로 볼 수 있습니다. 기어, 바퀴, 축, 그리고 레버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적인 컴퓨터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기계적 동력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자식 컴퓨터는 진공관이나 트랜지스터와 같은 고체 소자에 의해 동작합니다. 전자식으로 발명된 최초의 컴퓨터는 바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ENIAC입니다. ENIAC은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입력해 넣어 실행하는 외장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동작하는 컴퓨터였기 때문에 현대적인 컴퓨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공관과 스위치로 구성되어 십진수 계산을 수행하는 전자식 범용 컴퓨터였습니다. 현대적인 컴퓨터의 기본사항이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어떠한 수치가 연속되는 값으로 표현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할 수 있는 값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는 시시각각 그 세기가 변하여 미세한 차이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로 전송될 경우 변형되기 쉬운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된 그래프 형태의 모습을 보이며 분리된 형태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다루는 아날로그 장치에는 아날로그 라디오, LP판,
카세트 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은 이산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아날로그 데이터를 문자나 숫자로 수직화시켜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불연속적인, 즉 이산적인 데이터를 의미하고 먼 거리로 전송되어도 변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변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지만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수직 그래프의 모습처럼 이산적인 특징을 보이고 연속된 것이 아닌 분리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를 이산적인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장치로는 TV, 모니터, 스마트폰 등과 같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장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대의 컴퓨터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산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 외장 방식과 내장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외장 방식은 컴퓨터가 수행할 프로그램이 컴퓨터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프로그램 외장 방식의 예로는 이미 우리가 한번 학습했던 천공카드를 사용하는 장치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을 천공카드로 만들어 두고 이 천공카드를 기계장치에 삽입하였을 때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컴퓨터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외장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컴퓨터는 모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컴퓨터가 수행할 프로그램이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컴퓨터 내부의 저장 장치에서 불러와 수행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컴퓨터 구조는 폰 노이만 구조로 불리우며 현대의 컴퓨터는 대부분 이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실용적인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전자식 컴퓨터로는 에드삭이 있습니다. 폰 노이먼 구조에 대해서는 이후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인 컴퓨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전자식 장치를 사용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며 프로그램 내장형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의 컴퓨터는 반도체로 알려진 집적 회로의 발달로 크기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크기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집적 회로는 여러 독립된 요소를 집적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든 것으로 손톱 수준의 크기의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나 다른 전자부품이 들어갈 정도로 조밀하게 만든 것입니다. 집적 회로를 통해 지금의 컴퓨터들은 크기가 많이 축소되고 그 성능이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현대의 컴퓨터는 전자식, 디지털,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기본 사항에 대한 키워드와 집적 회로라는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도 이 키워드들로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현대의 컴퓨터는 폰 노이만 구조를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의 컴퓨터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메모리, 그리고 입 출력 장치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으로 CPU는 메모리로부터 내장된 프로그램을 불러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존 폰 노이만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폰 노이만 구조를 만들어 범용 컴퓨터의 구조를 확립한 것입니다. 폰 노이만 구조에서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연산은 CPU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CPU는 산술 논리 장치와 제어 장치로 구성됩니다. 산술 논리 장치는
연산을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고, 제어 장치는 산술 논리 장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어떤 하드웨어 구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컴퓨터는 중앙 처리 장치,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입력 장치, 출력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는 흔히 CPU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CPU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제하고 프로그램의 연산을 실행하는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제어 장치입니다. CPU는 주기억 장치에 있는 명령어를 가져와서 실행시킵니다. 명령어는 0과 1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는 기계어 형태이고, 컴파일러라고 알려진 소프트웨어가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기계어 형태로 번역해 줍니다. 비트를 이용한 자료의 표현은 다음 주차에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주기억 장치는 메인 메모리로서 CPU가 직접 접근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고속의 기억 장치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명령어들과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주기억 장치에는 크게 RAM과 ROM이 있습니다. RAM은 Random Access Memory의 약자로 데이터가 메모리의 임의 주소에 쓰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의 주소를 가진 데이터들은 동일한 접근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RAM은 휘발성 메모리로서 컴퓨터의 전원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고,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저장하고 있던 모든 자료가 사라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명령과 데이터가 RAM에 저장됩니다. 이 경우 메모리에 적재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모리에 적재된 명령과 데이터는 CPU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동작을 수행시킵니다. 통상적으로 컴퓨터에서 메모리가 얼마나 되는지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이 RAM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ROM은 Read Only Memory의 약자로 읽기 전용 메모리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ROM은 RAM과 달리 쓰기가 불가능하고 읽기만 가능한 저장 매체입니다. 또한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가 보존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컴퓨터에서 바이오스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롬에 해당하고, 바이오스는 컴퓨터가 부팅되면서 설정값을 읽어오는 곳입니다. 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쓰기가 가능한 롬 또한 존재합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도 쓰기가 가능한 롬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보조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컴퓨터 장치입니다. 앞서 램의 경우 메모리에 적재되어 실행됐던 데이터들은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모두 사라지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는 램과 달리 비휘발성 메모리로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가 보존되어집니다. 또한 주기억 장치보다 데이터를 읽고 쓰는 시간은 더 걸리지만 훨씬 큰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조 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는 데이터 접근 속도가 주기억 장치인 메모리에 비해서 다소 느린 특징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SSD라고 하는 Solid State Drive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SSD의 데이터 접근 속도는 하드디스크보다 빠르지만 데이터 저장 용량은 하드디스크보다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입력 장치는 사용자가 원하는 문자, 기호, 그림 등의 데이터 또는 명령을 컴퓨터의 메모리로 전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입력 장치로는 키보드, 마우스가 있고 노트북의 터치패드와 웹캠도 데이터 입력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출력 장치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컴퓨터의 결과물을 출력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출력 장치로는 모니터, 프로젝터, 프린터, 스피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터치스크린은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이 모두 가능한 입출력 장치에 해당합니다.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로 간주되는 ENIAC의 프로그램은 스위치에 의해서 기억되고 프로그램을 변경할 때마다 많은 스위치를 처음부터 다시 연결해야 됐습니다. 이러한 ENIAC의 결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인 것입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컴퓨터는 전자식 기억 장치의 프로그램 명령어를 저장하는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폰 노이만 구조의 컴퓨터에 적합한 방식이 되는 것이지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컴퓨터에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명령어와 데이터를 모두 메인 메모리에 적재시킵니다. 두 번째, CPU에서 메인 메모리에 적재된 프로그램에서 이진수로 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가져와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에게 주어지는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한 일련의 명령어 집합입니다. 이 명령들을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고 순차적으로 명령을 처리하는 것이 현대의 컴퓨터가 동작하는 원리입니다. 메인 메모리에서 수행을 완료한 프로그램은 보관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합니다. 컴퓨터가 이해하는 명령어는 어떤 것일까요? 컴퓨터 명령어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이해하는 이진 패턴입니다. 컴퓨터의 명령어는 단순하며 그러한 단순한 명령어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계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이진수로 표현된 명령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어는 어셈블리어로 1:1 대응될 수 있으며 어셈블리어는 명령어들이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어셈블리어를 사용하면 컴퓨터 내부 구조와 명령어 처리 절차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폰 노이만 구조의 현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명령어가 처리되는 동작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의 예제를 통해서 컴퓨터 명령어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터틀 그래픽입니다. 화면에서 거북이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거북이가 펜을 가지고 있어서 화면에서 거북이를 이동시키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터틀 그래픽은 forward, left, right 세 가지 명령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forward 명령어는 거북이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명령으로 명령어 다음에 이동 거리에 대한 인자값을 주면 그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left와 right 명령어는 왼쪽으로 회전하거나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명령어이고 명령어 다음에 회전 각도를 인자값으로 주면 주어진 회전 각도만큼 거북이가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forward, left, right의 명령어를 조합하여 사각형을 그려봅시다. 터틀 그래픽으로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난 시간에 학습하였던 컴퓨팅 사고를 적용하여 봅시다. 가장 먼저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하여 보겠습니다. 사각형은 사면체를 이루고 있는 도형입니다.
각 면은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북이는 사각형의 한 변을 그리고 그 다음 직각으로 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4번 반복하면 사각형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알고리즘으로 기술하고 터틀 그래픽의 명령어들을 이 알고리즘에 맞게 조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령어 조합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100이라고 하면 명령어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ward 100, left 90. 이 명령어 조합이 4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의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삼각형의 경우에는 내각이 모두 60도이기 때문에 회전의 크기가 120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적인 컴퓨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술 연산장치, 제어장치, 기억장치, 입출력 장치로 구성된 폰 노이만 구조를 살펴보았고, 현대의 범용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성인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서의 명령어 처리와 컴퓨터의 명령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2주차 학습에서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소프트웨어의 명령어들을 통해 컴퓨터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였습니다. 컴퓨팅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에서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알고리즘 형태로 표현하고 이 알고리즘을 실행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해 작성한 알고리즘은 명령어의 조합으로 볼 수가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명령어의 조합을 순차적으로 실행시킴으로써 문제의 해결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주차 2차 시학습이 끝났습니다. 본 강의 영상 이외에도 강의 사이트에 보조학습 읽기 자료와 동영상 자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된 자료를 참고하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제 게시판을 통해서 꼭 과제의 여부를 확인하고 학습 중 질의사항이 있다면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주차에서는 자료와 정보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0과 1의 비트에 의해 만들어진 이진수 체계를 이해하고 이진수를 사용하여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